미국으로 입국하는 영주권자들이 공항에서 체포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LA 국제공항에서 영주권을 빼앗기고 추방됐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의 수장이 최근 불법 체류자 추방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경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질된 비텔로는 현장에서 불법 이민자를 찾고 체포하고 추방하는 집행 작업을 총괄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국세청 폐지 계획과 예산 삭감, 직원 감원 등의 소식이 이어지면서 세금 보고나 세금 환급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소득세 신고를 가급적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재외동포 입출국 시 내국인 대우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면서 인천국제공항 등 내국인 입국심사장을 이용한 재외동포들의 만족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원정 출산으로 이중 국적을 가지게 된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한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면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영주권자들이 공항에서 체포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조카가 LA 국제공항에서 영주권을 빼앗기고 추방됐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올린 여성은 세관국경보호국 직원이 내 조카를 제지하고 영주권을 압수한 뒤 한쪽 모서리를 잘랐다며 이후 다른 3명과 함께 한 방에 가두었다고 전했습니다. 조카는 23세의 간호학과 학생으로 알려졌으며 어머니 장례식 참석을 위해 라오스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는 CBP 직원이 이들 중 한 명에게 영주권을 취득한 지 2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미국을 떠나면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영상엔 정확한 추방 원인이 설명되지 않았으나 이민법 변호사들은 영주권 포기 신청서에 서명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영주권자의 경우 1년에 180일까지는 해외에 거주할 수 있지만 장기 체류의 경우 미국에 입국할 때 I-407에 서명하라는 압박을 받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발행하는 I-407에 서명하면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현재 SNS에는 비슷한 주장을 내놓는 영상이 여러 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남성은 I-407에 서명하란 요구를 받게 되면 절대 서명을 하면 안 된다며 이민 관련 판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고 싶다고 말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서류에 적힌 내용을 읽지 않고 서명을 한다며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불법 체류자 단속 전담기관인 IC의 수장이 최근 불법 체류자 추방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경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장 직무대행에서 경질된 비텔로 IC 국장 대행은 행정적 역할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불법 이민자를 찾고 체포하고 추방하는 집행 작업을 총괄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칼렛 비텔로 연방 IC 국장 직무대행을 경질했습니다. 불법 체류자 추방 속도가 느리다는 트럼프 행정부 내부의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부 당국자는 IC 지도부를 개편 중이며 곧 국장 직무대행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비텔로에 앞서 이달 초 다른 IC 고위 공무원 2명도 해임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IC의 불법 이민자 체포 건수를 늘릴 것을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때는 개별 현장 사무소의 하루 체포 목표치를 75건으로 제시하고 전국적으로는 하루 1,500건의 체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시가 내려졌지만 체포 건수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국토안보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첫 달 추방 인원은 37,660명이었습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1년간 월 평균 추방 인원인 57,000명보다 훨씬 적은 수치입니다. 국토안보부는 전임 정부 시절엔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는 이민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추방자 수도 높았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사상 최대 추방작전을 공언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저조한 성과에 크게 불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범죄 기록이 없는 불체자를 더 쉽게 체포하고 추방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 중입니다. 지난달 법무부는 IC 요원이 이민법원에서 이민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지침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국무부는 중남미 지역을 거점으로 두고 활동하는 트렌드 아라과 등 8개 갱단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했는데 이런 단체에 소속됐거나 관련된 사람들은 미국 법에 따라 추방이 가능합니다. 세금 보고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국세청이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연방국세청 폐지 계획과 예산 삭감, 직원 감원 등의 소식이 이어지면서 일부 납세자들은 세금 보고나 세금 환급 지연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올해 소득세 신고를 가급적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NBC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고문인 알리나 하바는 지난 20일 컨퍼런스에서 IRS 직원들을 대량 해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주요 매체들이 IRS 직원 6천에서 7천 명이 해고될 예정이라고 보도한 직후 나왔습니다. 또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은 지난 19일 폭스뉴스에 트럼프 대통령이 IRS를 폐지하고 외국 기업이 세금을 부담하도록 만들고 싶어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IRS를 폐지하거나 200억 달러의 예산을 삭감한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세금 제도 자체가 바뀌진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 조세제도 개정 권한은 오직 의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부 민주당계 의원들은 IRS의 예산 삭감과 감원으로 세금 환급이 지연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IRS의 인력이 감축되면 우편 신고 처리는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어반 브루킹스 조세정책센터의 제닛 홀츠블렛 수석 연구원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선 가능한 한 빨리, 특히 전자보고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법무부와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 입출국 시 내국인 대우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면서 인천국제공항 등 내국인 입국심사정을 이용한 재외동포들의 만족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재외동포청은 지난해부터 재외동포 입출국 시 내국인 대우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 내국인 대우 입국심사 정책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홍보가 안 돼 공항 현장에서 혼선을 빚는다는 지적이 일자 공문 발송 및 전자안내판 설치 등 직원 교육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입국심사 현장 직원들이 해당 정책을 숙지하고 재외동포를 내국인 입국심사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요 인터넷 포털에도 내국인 입국심사대를 빠르게 통과했다는 후기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글을 올린 한인 시민권자는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외국 여권줄이 생각보다 길었지만 다행히 내국인 입국심사대에 줄을 서 1분 만에 통과했다며 만족을 표했습니다. 한편 한인 시민권자 등 재외동포가 인천공항에서 내국인 대우를 받으려면 대면 심사대를 이용해야 합니다. 외국인 등록, 거소신고 재외동포는 무인 자동 출입국 심사도 가능합니다.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시민권자 또는 그 직계 비속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한인을 뜻합니다. 모친이 출산 직전 미국으로 와서 원정 출산을 해 이중 국적을 가지게 된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한국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A씨가 서울 남부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03년 7월 미국에서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취득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2월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한국 국적 선택 신고를 했으나 출입국 사무소는 서약 방식으론 A씨의 국적 선택이 불가능하다며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출생 당시 모친이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 체류 중이던 사실이 인정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한국 국적 선택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국적법 13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A씨는 모친이 자신의 미국 국적 취득 목적으로 체류한 게 아니었고 2년 이상 계속해 외국에 체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모친의 출입국 기록을 들어 국내 생활 기반을 두고 있는 어머니가 임신한 후 자녀 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자녀를 출생했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의 모친은 A씨를 낳은 2003년 7월 출국해 한 달 반가량 미국에 머물렀으며 2000년 8월 미국에 다녀온 이후 출산 전까지는 미국에 간 적이 없고 출산 이후에도 2011년에야 다시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부모의 장기 외국 체류를 이유로 자녀의 외국 국적 포기 없이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은 원칙적으로 자녀 출생일을 포함한 전후로 2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 체류한 경우 적용되는 것이라며 단순히 자녀의 출생일 전후 임의의 체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2년 이상이기만 한 경우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효율부 수장 일론 머스크가 연방 공무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지난 일주일간 이뤄낸 일을 적어내란 명령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요 기관의 책임자들은 머스크의 지시를 거부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공무원 사회를 조롱했습니다.
AP에 따르면 연방수사국, 국무부, 국방부 등 주요 기관이 직원들에게 정부 효율부 책임자인 머스크의 지시에 따르지 말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저항은 트럼프 2기 출범 한 달여를 맞아 혼돈과 혼란의 새로운 차원을 보여준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머스크는 수십만 명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주에 달성한 구체적인 5가지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48시간을 기한으로 정했습니다. 머스크는 X에 올린 메시지에서 월요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응답하지 못한 직원은 직장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같은 지시에 대해 국무부 관리 담당 차관보 대행인 티보 나지는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부서 간부들이 대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P가 입수한 이메일에 따르면 나지는 어떤 직원도 소속 부서의 지휘 계통 밖에서의 활동을 보고할 의무가 없다고 적었습니다. 국방부 간부는 직원들에게 머스크 팀에 대한 모든 응답을 일시 중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국방부 인사 및 준비 담당 차관보인 줄스 허스트의 이메일에 따르면 국방부는 인력의 성과를 검토할 책임이 있으며 자체 절차에 따라 모든 검토를 수행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국방부는 대응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FBI 국장으로 임명된 캐시 파텔은 트럼프의 열렬한 지지자이지만 적어도 당장은 머스크의 요청을 무시하라고 FBI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자신의 SNS에 연방 직원을 조롱하는 밈을 올렸습니다. 게시물에는 트럼프 때문에 울었다, 머스크 때문에 울었다, 처음으로 사무실에 들어갔다, 이메일을 읽었다 등 지난주 업적 목록을 쓴 만화 캐릭터가 등장했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요청을 아주 기본적인 맥박 검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정부에서 일해야 할 상당수의 사람들이 너무 일을 거의 하지 않아서 이메일을 전혀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X에 적었습니다. 뉴욕에서 출발해 인도 뉴델리로 향하던 아메리칸 항공 여객기가 가짜 폭탄 위협 때문에 기수를 돌려 이탈리아 로마 공항으로 우회하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아메리칸 항공 여객기 AA292편이 지난 22일 밤 뉴욕 JFK 공항을 출발, 뉴델리로 가던 중 폭탄 위협을 받고서 카스피해 상공에서 기수를 로마로 틀었습니다. 해당 여객기는 이탈리아 공군 전투기의 호위를 받아 전날 로마 피우미치노 공항에 도착한 뒤 이탈리아 공군 당국의 수색을 받았습니다. 수색 결과 폭탄 위협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A292편은 직원들의 휴식 등을 위해 오늘 뉴델리로 재출발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성명을 내고 자사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긴다면서 여객기 우회로 탑승객들에게 끼친 불편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지난해 인도에서는 이번과 같은 가짜 폭탄 위협으로 수많은 여객기 우회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인도 안에서 운항하는 여객기들 뿐만 아니라 인도 공항에서 출발하거나 인도 공항에 도착하려던 국제선 여객기 다수가 소동을 겪어야 했습니다. 뉴욕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봉사기관 KCS 뉴욕 한인 봉사센터가 뉴저지 KCC 한인 커뮤니티 센터와 합병 후 첫 번째 행사로 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뉴저지 테너플라이에 위치한 KCC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대규모 바자 행사가 열렸습니다. KCS 뉴욕 한인 봉사센터와 뉴저지 KCC 한인 커뮤니티 센터가 합병을 하고 첫 번째로 개최한 행사입니다. 회관 3층 대강당에 각계로부터 기증받은 물품들이 전시 판매됐고 주요 기관들은 부스를 마련하고 방문자들에게 각종 상담을 제공했습니다. 3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도 함께했습니다. KCC 남경문 관장도 주방에서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파전을 만들며 행사 방문자들을 위한 식사 준비를 함께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합병되고 하는 커뮤니티 페어이기 때문에 좀 더 기대감을 갖고 조금 더 아직도 KCC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고 또 KCS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위치에서 저희가 하는 아울리치 할 수 있는 그런 리소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자 마련했습니다. 두 기관의 합병으로 그동안 뉴욕에서만 가능했던 주요 서비스를 앞으로는 뉴저지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KCC는 그 서비스를 더해서 KCC가 잘하는 갤러리라든가 아트, 컬처, 문화 이쪽에 잘하는 것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KCS에서 강화된 프로그램을 덧붙여서 더욱더 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디벨롭하는 그러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뉴욕 한인청과협회는 딸기와 사과 등 행사에서 판매할 과일을 기부했으며 옷과 가방, 액세서리 등 한인사회로부터 도네이션 받은 물품들이 판매됐습니다. 판매된 수익금은 KCC 한인동포회관
북한의 해킹 그룹 라자로스가 암호화폐 거래소 대기업 바이비트를 해킹해 역사상 최대 규모인 15억 달러 상당의 자산을 탈취했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블록체인 분석 기업인 엘립틱 분석가들은 이번 공격이 북한 정부가 지원하는 해킹 조직인 라자로스 그룹과 연관돼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탈취된 암호화폐는 대부분 이더리움이며 다수의 지갑을 통해 빠르게 이체된 뒤 여러 플랫폼에서 현금화됐습니다. 북한의 라자로스 그룹은 2017년 한국의 4개 거래소에 침입해 2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탈취했으며 이후 여러 차례 전 세계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해킹해 수십억 달러 상당의 자금을 훔쳤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오늘 미국 우드로 윌슨 센터와 한국사 관련 자료 조사 및 수집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우드로 윌슨 센터는 1968년 미국 의회가 우드로 윌슨 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해 설립한 연구소로 미국의 주요 정책 싱크탱크로 꼽힙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1990년대부터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이 소장한 한국사 관련 사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에 따라 주요 기관에 있는 한국사 관련 자료 가운데 가치가 높은 신규 기밀 해제 자료 등을 세계적으로 모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한국병무청과 재외동포청은 21일부터 두 기관 간 시스템 연계를 통한 재외동포 병적 증명서 발급 체계 개선으로 민원 처리 시간이 일주일 이상 빨라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 등 외국에 있는 재외동포가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한 병적 증명서 발급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선 지방병무청, 동포청, 재외공관 등 여러 기관이 내부 공문을 통해 업무를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발급 완료까지 10일 이상 걸렸습니다. 또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이 가능한 일부 재외동포는 정보24에 접속해 발급이 가능했습니다. 병무청과 동포청은 두 기관의 시스템을 연계해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뉴저지주의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10개 법안이 지난 20일 주의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의 발의를 주도한 법사위원장 앨런 박 주 하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백악관 총기폭력 예방사무소를 해체하고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총기 정책을 철회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주 차원의 행동이 중요해졌다며 특히 뉴저지에서 총기 휴대 허가 신청이 기록적인 수치를 기록하면서 대응이 더욱 시급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사위 회의에 앞서 박 의원과 함께 엄마들의 총기 규제 행동, 학생들의 총기 규제 행동, 브래디, 총기폭력 반대 연합 등 총기 규제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한 총기 규제 필요성을 호소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52도, 섭씨 11도, 밤 최저 기온은 40도, 섭씨 4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몇 차례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